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과대 낙폭에 따른 우려 완화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세 이상 성인이 기호용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젊은 층,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란 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수출의 근간을 지탱해온 경공업 수출이 화장품과 먹거리를 주축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인기를 중심으로 상반기 경공업 수출액은 수출 통계의 집계를 시작한 1977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편광 필름을 매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떼어내면 반도체와 LCD 소재 생산만 남게 되는데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낙폭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초반에는 좀 파란불 켜주다가 다시 빨간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약간 수급은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한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뭐 매매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시장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어제 이제 미 증시가 좀 반등이 나와서 어느 유럽 증시도 좀 반등이 나왔고 일단 국내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어느 정도 따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일단 뭐 거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일단 지금 뭐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CPI까지 좀 대기 중이고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감안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키는 결국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수급이 좀 와닿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도 이제 코스피에서는 4,1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4,500억 정도 좀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삼성전자도 지금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연달아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애플 관련해서도 뭔가 이슈를 뭔가 던져줬지만 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그런 뭐 미국 대선 토론 내일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좀 진행한다고 하니까 토론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오늘 시장의 사실 전략은 뭐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그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수급은 좀 말라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대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심리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뛰어드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는 다음 주는 또 연휴잖아요. 연휴 이후에
좀 시장의 전략을 좀 취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오늘 개별적인 이슈들 뭐 미국 생물보안법이나 뭐 드론 관련해서 이슈로 드론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 물류 관련된 섹터가 좀 반등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나 수급이 전반적으로 강하진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를 대기하면서 이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별 이슈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드론입니다. 전문가님, 네. 드론 뭔가 조금 생소한 섹터가 올라왔는데요. 네. 드론 쪽에서 뭐 어떤 호재가 있는 걸까요? 네, 오랜만에 이제 좀 기지개를 켜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 오늘 뭐 미국 생물보안법도 마찬가지고 드론 관련해서도 이제 드론 업체 제재한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조금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네온테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일단 상반기 매출액을 좀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증가한 69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86%좀 증가한 5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일단 주가가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 기반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관련돼서 이제 오늘 나온 부분은 이제 미국 하원에서 중국 드론 업체를 좀 제재하겠다라는 소식에 일단 강세가 나왔는데, 일단 DJI 제품의 사용 금지 법안을 좀 처리를 했고요. 일단 신규 출시 제품, 기존의 이제 제품들은 그대로 두되 신규 출시되는 그런 제품의 미국 사용 내에서 좀 제한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하원에서 처리를 했고 이제 상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문턱을 좀 넘어줄지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니까 상원에서 통과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이번 주 중에 중국산 이제 부품이나 원자재가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보조금 지급 제한을 좀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포결을 진행할 것으로 좀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다소 조금 뭔가 상승하려는 그런 모멘텀이 없던 와중에 이런 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뭔가 이슈가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중 갈등이 불식이 이게 부가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잘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네. 드론 하면은 뭐 관련주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온테크, JC현 시스템 정도인데, 이거 지금 담지 마세요. 네, 아직은 뭐 추이가 완벽하게 좀 부각이 됐던 상황이 아니고, 다만 직전에 이제 매집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던 적이 좀 있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향후에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매매하시려면 최소 역배열 이제 벗어나고 정배열에서 진입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수급은 그냥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 하는구나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고, 완벽하게 추이를 좀 돌려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고, 드론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이게 뭐 또 방산주와는 또 움직임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은 아예 방선만 좀 움직이고 드론은 또 빼고 움직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력 설비는 움직이고 원전은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사는 움직이고 드론 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드론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뭐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네온테크 제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찍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풀려지고 세분화되는 그런 법안들이 좀 따라주어야 주가도 사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수급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을 일부는 좀 줄이시는 전략. 아마 드론 관련주 직전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 지금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거래가 그래도 없던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직전 거래량을 뭐 싸먹는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승 나와줄 때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전문가님, 화장품주 어제 오늘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 네. 나오는데 뭐 어떤 호재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개별적인 호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실적이죠. 역시 화장품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한국콜마가 이제 실적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3분기에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이나 영업이익률이 모두 최상의 실적을 좀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8% 이상 거의 9%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살짝 지금 반납을 하고 7%대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3분기 추정 연결 매출이익이 이제 6,445억 원, 영업이익은 657억 원으로 각각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112%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적으로 직전에 매출도 잘 나왔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25%, 100%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 직전에 이제 한국콜마가 연우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었잖아요. 업계 1위였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시너지 효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실적인 게 한국 생산법인의 이제 선 제품, 그러니까 수출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품들이 팔려가는 과정이고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길게 해봤자 2년 차에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형 매출에서 좀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간 게 2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 뭐 1,000억대가 좀 안 됐어요. 22년부터 1,000억대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3년도 작년부터 1,300억 찍고 나서 이제 2,000억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고 매출이 뭐 400억씩 증가를 해요. 1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신다면 향후에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섹터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아닐까 하고 한국콜마도 괜찮지만 다른 관련된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국내 수출을 이끄는 경공업 중에서 화장품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네. 역대 수출 최다다. 뭐 네. 이런 기사들 계속해서 K뷰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화장품이 뭐 이렇게 상승한 게 오늘 내일 뭐 그렇게 짧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좀 못 들어가 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라도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실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네. 늦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굳이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사실 수익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상승이 덜했던 종목. 아예 지금 실적이 뭐 다른 것들은 이미 매출이 터진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매출이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조선업종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한국조선해양 뭐 이런 거 괜찮은데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은 아직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토니워리 같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되게 작은 기업이죠. ODM, OEM 업체이고 토니워리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관련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다 보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재무 구조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22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 거의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 딱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단순하게 뭐 턴어라운드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출이 이제 증가되는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아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뭐 25%, 100% 증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영업이익도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얘도 이제 더블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증가하고 이제 100억 증가하고 이게 100억 벌던 회사가 여러분들 150억, 200억 버는 거하고 아예 이제 적자 기록하다가 100억, 200억 찍히는 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후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잘 대응을 해보신다면 지금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예전에 화장품 관련주 여러분도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시면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2주 만에도 100% 넘게 올라간 그런 종목들 태반이었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접근을 좀 하실 때는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실리콘투,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다소 생소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강하게 닿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것도 투자에 좀 포인트지 않을까. 그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이거는 조금 노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좀 생소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상승 섹터는 물류입니다. 전문가님, 이 쿠팡 네. 얘기를 또 물류 관련해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쿠팡이 최근에 물류센터 모시면서 호재를 입었는데 네. 1,600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KCTC 관련해서 쿠팡이랑 뭐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3조 원 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 소식에 강세를 좀 보였었죠.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 쿠팡이 이제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해서 이제 불복 소송을 냈다는 그런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이 1,600억 원대 과징금을 좀 부과한 공정위 처분에 좀 불복 소송으로 좀 대응을 했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다는 건 사실 뭐 그냥 받아들인다면 돈을 1,600억이 내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로스인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고 했다는 건 뭐 어느 정도 비벼볼 여지 그거 아니면은 이제 최소 못해도 저 과징금 자체를 다 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발동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일단 지금 그리고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경기 회복과 좀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거 이제 물류 관련주이고 시장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물류 관련주나 원유나 이런 것들 제가 계속적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바닥 국면, 회복 국면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도 노이즈지만 조금은 멀리 바라보시고 경기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물류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네. 이제 경기 얘기도 해주셨고 네. 저 이제 다시 쿠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이런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 지배적 사업자다 이렇게 네. 사전에 뭐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쿠팡은 여기서 빠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는 건데 경쟁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 쿠팡의 어떤 주가나 또 물류의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네, 어느 정도는 뭐 작용할 수 있다. 뭐 빠져나갔기 때문에 작용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 뭐 점유율 자체가 거의 뭐 독점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멀리 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관점.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중장기적 관점도 괜찮은데요. 조금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좀 기업 가치로 접근하시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테마적인 관점으로만 우리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섹터로 물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아이폰입니다. 전문가님, 네. 아이폰 16이 뭐 이제 본사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공개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공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공개를 한지 만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좀 반응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거 AI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폰에 이번에 좀 포인트 맞춰서 여러분들 보실 게, 저번에 AI 관련해서 지금 너무나 시장에서 거품론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에 대해서 AI 기능에 좀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AI 관련해서 주목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신기능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달 시험 버전으로 좀 선보일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왔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 그런 모습. 사람들이 보고 있던 상황. 지금 다 AI에 꽂혀 있는 상황이고, 이걸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게 사실 애플이었는데 기대를 조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IT 기술주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와중에 따른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뭐 향후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나 수익성 저하까지 좀 이해가 진행이 될지는 향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뭐 AI 기능이 있든 없든 매출은 좀 잘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핸드폰 어차피 두 가지잖아요. 갤럭시를 사거나 아이폰을 사거나. 저도 아이폰을 쓰는데 계속 아이폰만 써요. 갤럭시 쓰신 분들 계속 갤럭시 쓰시듯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실적적인 그런 노이즈까지 끌고 가지 말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빠지는, 오늘 반응이 없는 포인트는 우리가 기대했던 AI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아이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아쉽게 나오면서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브랜드를 떠나서 네. 당분간은 이런 반도체나 뭐 이런 AI에 쉬어가는 현상 때문에 네. 이런 오픈식이나 행사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는 뭐 아이폰 출시한다, 갤럭시 출시한다라고 해서 핸드폰 관련주 매매하시는 건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뭐 신기술을 제외하고 핸드폰 출시되고 이거 지금 16이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16년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원하고 새로운 걸 나오는데 1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거 뭐 주가가 그때그때 반응이 나오면 좀 재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에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아이폰 출시를 한다 그러면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 다 움직였어요. 만약에 AI가 안 갔더라도 부품 관련주는 오늘 좀 움직였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시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이폰 관련해서 오늘 출시를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관련주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시장이 좀 변해가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지 10년 전 방식의 투자를 지금 하시면은 조금은 아프실 수 있다. 예전 같지 않은 게 시장이고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니까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아이폰 관련주는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핸드폰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기술만 보자.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단순하게 부품 관련주, 뭐 액정 관련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움직이는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YC입니다. 매수가 15,7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YC 지금 11,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반도체주 등장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고 확실하게 업종이 좀 돌아설 때까지는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포트 구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15,700원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11,800원 좀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 좀 1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14,000원, 14,000원, 16,000원 정도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좀 상승 나오면은 일단 비중 다 쳐내고 확실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반도체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움직여야 돼요. 지금 다 골골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으로 포트를 좀 변경하시는 전략도 좋고요. 지금 매수가가 15,700원이면 다소 좀 높은 구간이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만약에 좀 노리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지금 12,000원 이 사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좀 하셔가지고 비중 뭐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뭐 5%든 10% 선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이제 평단가 좀 낮추고 끌어올라오는 그런 방향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는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주가 상승이 바로 오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매집을 좀 진행을 하지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매집을 진행하진 않아요. 어쨌든 수급은 좀 살아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C 도와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14,000원, 2차는 16,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하이젠 RNM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3,3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하이젠 RNM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비중이 2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신규주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따른 그런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딱 10,000원대, 지금 공교롭게도 매수하신 자리가 딱 매물대 부딪히는 딱 자리거든요. 일단 관련해서 하단에 이제 10,000원이 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를 하시고 지금 1350원 지나고 있는데 살짝 뭐 이탈 나오는 건 괜찮아요. 다만 완벽하게 추세를 이탈되면은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고 일단 13,000원까지는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 여력은 있다. 저 자리에 오면은 매수가에 오던지 안 오던지 13,000원 근처 오면은 싹 비중 정리를 저는 절반 이상 좀 하고 나머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볼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규주는 철저하게 딱 수급이에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두 번째 전략이죠. 상장하고 나서 두 번째로 그냥 밀었어요. 그러니까 밀면은 상단으로 이제 6개월 매집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매집 들어가면 여기가 다 박스권 자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이가 돌아올라 서려면 최소 이제 지금 한 달 길게 해도 한 2달 정도 됐기 때문에 4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 만든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주는 이거 기업 정보 이런 거 보시지 마세요. 제가 살짝 좀 훑어봤는데 뭐 영업이익이나 부채 비율은 살짝 높긴 한데 유보도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신규주는 이런 거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주는 저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박스권 대응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젠 RNM 도와주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13,000원에서 비중 정리하시면서 15,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삼양식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2만 1,00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삼양식품 지금 51만 2천 원 선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양식품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삼양 관련해서 식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차트가 제가 딱 보이진 않아가지고 일단 주가가 뭐 나쁘진 않은 지금 딱 떴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지금 61선까지 121선까지 딱 부딪혔다가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식품 관련주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죠. 뭐 김밥 관련해서도 냉동김밥이라든지 K푸드까지 좀 붙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일단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단의 손절 라인 46만 5천 원 구간부터 60만 원까지 좀 박스권 구간이니까요. 1차적으로 목표가 대응 60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 이탈 나오면 한 단계 더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많이 빠지지 않은 것 같은데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주가 땡겨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1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거의 7배 지금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70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아무리 뭐 식품 관련주나 이런 이슈가 개별적으로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일단 60만 원까지 딱 박스권 대응만 하고 확실하게 추이를 돌려주는 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나머지는 절반 정도는 좀 끌어가셔도 되고 그때는 이제 70만 원 넘겨주는지 좀 확인하시고 어쨌든 좋은 기업을 사신 건 맞아요. 좋은 종목을 사신 건 맞는데 좋은 가격대에 다소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60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46만 5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부부 반도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8,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다시 올랐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지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을 여러분들 좀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부분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지금 15,000원 상단에 좀 목표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은 찍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여러분들 돌아가려면 하이닉스든 지금 삼성전자든 확실하게 좀 추이를 전환하는 혹은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나아가면 엔비디아가 추이를 확실하게 좀 돌리는 그런 모멘텀이 좀 필요하고요. 블랙웰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뭔가 기대감을 확실하게 좀 주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잭슨왕 CEO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예전에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만든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시장이 투자자들이 이거 뭐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엔비디아의 움직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13,000원, 2차는 15,000원 매수가가 조금 덜 오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관리하셔야 될 때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단의 손절 라인은 10,000원인데 만약에 조금 비중이 지금 많진 않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신데 만약에 괜찮으시면 지금 11,000원 구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구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담아서 평단가 낮추고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좋겠다. 다만 이제 비중 담으실 때는 5에서 10% 정도 너무 비중 안 되시는 선에서 담으시고 빠져나온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부부 반도체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 에너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11,400원의 비중 20%인데요. 전문가님, 에너토크 지금 5,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400원이면 이거 굉장히 좀 오래 끌고 오신 것 같은데 1년도 넘게 지금 끌어오신 것 같아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매수가가 여러분들 덜 오더라도 비중을 어느 정도 근처 오면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기회비용을 놓쳐요. 그러니까 돈과 여러분들 맞바꿀 수 없는 게 사실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을 것인데 관련해서 아직 뭐 기대감도 살아있고 차트상으로도 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뭐 주봉상 아직은 좀 역별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뚫고 나오는 그런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좀 잡히는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다 박스권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는 딱 박스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차적으로 손절 라인은 5,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 좀 넓다 싶으시면은 5,4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하단의 손절 라인 5,400원 체크하시고 비중이 다소 좀 애매해서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중 5%까지만 딱 맥스로 해서 5% 정도 선에서만 추가 매수를 조금씩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7,000원, 그 다음에 이제 9,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이거 조금 끌어가시면은 시간 투자를 한 보름 정도? 그러니까 6개월, 보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끌어가시면은 어느 정도 10,000원짜리 한번 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 오면은 일단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줄여내자.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단순하게 마이너스 10% 손절 본다고 굉장히 뭐 클 수 있는데요. 이거 그냥 두시면은 골아 터지는 게 더 커요. 그리고 10%를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다른 섹터로 10%를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길게 끌어가시면 매수가 근처에 올 수 있으나 일단 지금은 유동적인 대응 한 6개월 정도 바라보시고 그 안쪽으로 10,0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토크 살펴봤는데요. 손절은 5,400원, 그리고 1차로는 7,000원, 2차로는 9,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녀공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5,800원의 비중 16%입니다. 주무관님, 마녀공장, 네. 자, 오늘 화장품주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상장하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좀 넘게 지났죠. 이거 상장할 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하락 나오고 좀 많이 쉬어왔어요.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될 때도 사실 잘 못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얘가 못 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또 쉬어왔던 과정이 있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얘도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는 파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3년도 159억, 그 다음에 167억, 뭐 300억 이렇게 한 3, 40억씩 증가하는 100억, 30억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뭐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매수하신 구간대 이상은 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박스권 관점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 20,000원이에요. 20,000원 살짝 이탈되는 이런 뭐 19,000원, 18,000원짜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일단 20,000원짜리가 추이가 완벽하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 유효하고 일단 좀 스윙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끌어가신다면 30,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시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딱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중 부담이 만약에 안 되신다면 저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20,000원에서 21,000원 구간 물론 오늘 당장 살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부각이 되는 것만 지금 부각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 기술적인 반등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적인 텀을 좀 두시고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화장품 관련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녀공장 그래도 목표가 3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대위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3,100원에 비중 8%입니다. 전문가님, 현대위아 지금 49,20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비중은 8%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자동차가 나쁘진 않은데요. 그 시장이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하락 나왔다가 올해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올라왔던 섹터가 무엇이죠?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샀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거꾸로죠. 반도체를 팔고 반도체가 약세네요. 그럼 자동차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외국인들이 지금 손을 완벽하게 털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 전략에서는 이게 가장 좋다를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비중 자체가 많지는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 45,000원 체크하시고 5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담으세요. 그러니까 담으시고 1차적인 목표가 55,000원, 그다음에 6만 원 좀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사셔야 되는 업종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나갔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수급이 좀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대응을 하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이거 주가 상승은 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상담 해봤고요.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결국.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양시장 모두 개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개인들 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개인들 살 때 매수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전략적으로 종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최근에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잖아요. 여기 플러스로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 화재,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AI가 접목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틀 전에 강세가 나왔던 그런 기업인데 뭐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LK 삼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해서 이 종목 뭐지? 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셨을 건데 일단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AI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AI 기반의 이제 복합 화재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중에 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화재 위험을 좀 감지하고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화재를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그런 상황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요즘은 수급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안 하시면 사실 뭐 답이 없어요. 그 점에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고관오리 패턴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거 매수가가 제가 2,200원 이거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추이를 오늘 줄 수도 있고 시장이 쉬니까 한번 눌렀다가 여러분들 V자 반등 만들고 이렇게 쏴버릴 수 있어요. 지금 흐름은 살짝 V자 반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11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 2시간 반밖에 여러분들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4시간 남아있죠. 4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전략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2,200원이 돌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400원, 그 다음에 2,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00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분봉상 보면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박스권에 딱 갇혀 있어요. 여기 2,200원만 딱 뚫어주려다가 지금 시장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계속 박스권 만들다가 이탈 나왔던 것도 보이시죠? 이게 분봉입니다. 1분봉. 관련해서 지금 2,200원 이 자리만 여러분들 돌파하면 시원하게 뚫고 가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만약에 우리도 조금 관망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이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돌파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간 자리 2,000원 여기 손절 라인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까지 한번 눌러줄 거예요. 그럼 오늘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일 오전 중에 혹은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최대 이제 목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이틀 정도 눌렀다가 이제 쏴버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종목은 눌림목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5에서 10거래일 정도 여러분들 눌림목 만들다가 일반적으로 가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수급이 강하게 붙은 종목은 2, 3일 정도 눌림목 딱 만들고 그냥 못 잡게 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목요일까지 여러분들 잡아드린 거니까 이 봉 딱 2개 딱 보시고 손절 라인 근처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V자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겠다. N자형 파동을 딱 노리시고 수익 내시면 된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투트랙 전략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LK 삼양이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이슈로 기대가 되니까요. 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오후장 전략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어쨌든 지금 코스피 다시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네.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시장 빨간불, 파란불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전반적으로 오늘 너무 약해요. 굉장히 좀 답답해요.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뭐 4천억을 파는지 1,000억을 파는지 뭐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수급이 굉장히 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LK 삼양도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가격대 안 오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래요. 내가 그렸던 가격대가 오지 않으면 사지 않고 다음 날로 오버나이트 하는 전략이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 대선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미국 대선이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10시에 열려요. 물론 내일 아침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모으셔도 되겠지만 오늘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시장 쉬어줄 때 시간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 보시는 그리고 포트를 정비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드론, 화장품, 물류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지로 LK 삼양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시장 수급이 강하지 못한 모습이니 방어적 대응을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